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본선행을 확정지은 후보들이 속속 등록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선거에 막이 올랐는데요. 윤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1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야의 주도권 싸움 또한 치열해질 텐데요. 모쪼록 서로 깎아내리기 바쁜 낡은 방식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공정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정부가 어제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가운데 80%가 넘는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에 배정했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이 정책에 따라 의대 증원을 감당할 인프라 확충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의대 졸업 10명 중 7명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탈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도 수련병원이 부족해 지역에 남을 수 없는 현실과 양질의 의학 교육을 위한 수련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증원이 실제 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9년 개장하는 일본 카지노로 인해 별안간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난 20일 강원랜드가 발표한 고객 의견 수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카지노가 개장하면 고객의 76%가 방문하겠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강원랜드 지속 방문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주요 원인은 게임 좌석 부족과 낮은 베팅 범위입니다. 해외 카지노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리조트 부분에서도 먹거리 및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폐광 지역의 희망인 강원랜드의 발길이 줄어들면 지역 상권마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일 한국형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최종 발표회를 열고 쇄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태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을 갖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수선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소방수로 부임한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첫 경기인데요. 지난달 끝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탁구 게이트로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던 축구대표팀. 어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황선홍 감독과 주장 손흥민은 달라진 팀 분위기를 전하며 원팀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객관적 전략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22위로 101위 태국보다 한 수 위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태국전 낙승을 예상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한국 축구가 오늘 태국전 승리를 발판 삼아 원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다뤄보는 화제를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인구 소멸 위기가 요즘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외국인 주민과 지역이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 인구가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체류에서 정주로 외국인 정착 방안은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최철영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농번기 인력 공백을 메워주는 외국인 근로자부터 유학생들까지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 기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수 어떤 분야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농번기 인력을 말씀하신다면 네. 그분들은 아마 계절 노동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이기 때문에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에 들어오는 고용허가제 들어오는 E9 비자를 가지고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 E9에서 E745로 비자를 변경해서 계속해서 비자를 연장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장기 체류 외국인 또 장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강원도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3,500명 정도의 체류 외국인이 현재 살고 있고요.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에서부터 뭐 농업, 축산업, 어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전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들어오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서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만여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인구, 지역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야기한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23,500명 뭐 이렇게 되니까는 사실은 강원도를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본다면은 강원도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주도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것은 강원도에 외국인들이 체류할 수 있는 체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강원도는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지자체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강원도에 오랫동안 정주하지 않고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도 초기에는 한국에 와서 살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다른 지역으로 타 시도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원도로 한정해서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유입하는 것이 과연 인구 소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큽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주민을 단순히 인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주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센터장님?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짧게는 15년에서 20년, 길게는 뭐 한 30년 가까이 그 전서부터 외국인 주민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도 세우고 또 예산도 집행해 왔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강원도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체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서 타 시도가 그렇게 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세우고 또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할 것이고요. 당연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었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분들이 강원도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특유의 뭐 정을 강조한다든가 네. 또 자조 모임을 좀 활성화시킨다든가 해서 강원도에 정주할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마음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또 그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그분들이 강원도에 정주하고 또 지속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이제 많은 목소리들을 들으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언어 문제겠죠.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도 힘들어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힘들고 또 외국인 주민들과 관계하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쪽에서 다. 예. 그래서
한국어 교육 또 한국 문화 교육을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강원도가 굉장히 열악한 게 일요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관이 강원도 전역에서 저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도 세워져야 할 것이고 준비가 되어져야 이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역 기반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비자가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역 정착을 위해서 현재 비자 제도가 충분한지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을 본다면 우리가 소위 이제 중국 동포라고 하는 조선족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소련 지역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 고려인이라고 하시죠. 네. 해외 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H2 비자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담당하고 있는 비자이고요. 그 H2 비자 해외 동포 비자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비자는 이남인 비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자이고요. 그다음에 이남인 비자는 이제 가족 동반이 불가합니다. 근데 이남인 비자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3단계까지 이수하고 나면은 274 비자를 이제 변경할 수가 할 수 있는데 274 비자는 이제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매년 계속해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장기 체류가 가능한 그리고 향후 뭐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그런 비자로 볼 수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F2R이라고 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가 있는데요. 이 비자는 5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비자 제도가 지금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외국인들이 너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비자 제도가 너무 자주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활용해서 강원도에 잘 적응하고 정주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또 확보하고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 비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불법 체류 문제라든가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인데 신중한 논의와 대책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미등록 기준 노동자 소위 이제 네. 불법 체류자들을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숫자가 이제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체류 외국인의 250만 명 가운데에 네. 4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이죠. 네. 그리고 그런 숫자가 미등록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경제 시스템이 그분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가 체류 외국인 숫자는 가장 적지만 계절 노동자 수요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그것은 이제 농번기에만 일을 하는 것을 강원도의 이제 농업 분야의 특별히 사용자들이 원하기 때문인데 그곳에서 또 이탈 문제라든가 불법 체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야 할 것 같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한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도 어쨌든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을 활용해서 외국인 인재를 강원도로 유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가장 눈길 가는 특례가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이공계 학위 취득자에게 영주 자격, 또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인데요. 센터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뭐 강원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다 가능한 정책이기는 한데 최근에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분이 저하고 바로 지난주 일요일에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2R 비자로 지역 특화형 비자로 이곳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데 5년 후에 자기가 영주 비자, F5 비자라고 하는데요. 영주 비자를 취득해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와서
이분이 5년 후에 어떻게 하면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같이 예. 비자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조건들을 살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소득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학위를 취득한 분들,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분들에게는 조건이 좀 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분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5년 후에도 영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 학위를 취득한 분들에게 매우 전향적으로 비자 제도를 적용을 해서 이분들에게 그저 영주권을 주는 것, 또 체류를 허락하는 것이 어떤 전향적인 그런 제도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설령 학위를 취득한 분들이다 할지라도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또 장기 체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것은 그냥 정책이 있을 뿐이지 이것들이 실현되는 데에는 큰 장애물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도내 대학에서 공부했지만은 바로 이렇게 취직이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외국인 인재를 우리 지역에 유입하기 위한 어떤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네. 내지는 학교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취업 매칭이라든가 세심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하고 또 시행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하긴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센터가 있는 원주권에서 예.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분이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 취직한 그런 예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매우 드물어요. 예. 설령 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지역에 취득할 일자리도 넉넉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것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유학생 출신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무조건 일자리를 준다면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설령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그런 박람회라든가 매칭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고려 이런 것들은 조금 세심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외국인 주민과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정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주민 관련한 정책과 예산 집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입니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정책을 세우고 또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이 강원도도 살만한 곳, 정착할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웃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강원도민들도 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좀 정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이 좀 크게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외국인 주민들이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사회적 경제적인 소비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공동체 일원이라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강원도만의 맞춤형 이민 정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최철영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임제. 인구 3만 2천여 명인 이곳에 인구 2배가 넘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든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서울 마포에서 왔습니다. 이 친구는 영등포구에서 왔고 저는 동작구에서 왔습니다. 제가 사는 군포에서 여기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조용한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도서관인데요.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독서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건립하는 기적의 도서관이 인제 17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면 도서관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구경하러 오십니다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도서관 시설을 야무지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역시 지역 주민이십니다. 거의 매일 꾸준히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도서관에 꽂힌 책만 2만 3천여 권. 둥근 벽면을 따라 늘어선 서가는
콜로세움처럼 원형으로 설계됐고 탁 트인 계단식 열람석까지 장관을 이룹니다. 뉴스 기사를 보는데 여기가 인제 뭐 주민이 몇만 명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찾아왔다 그런 기사를 본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왔다가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있다고 꼭 가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가는 시골 마을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같이 좋은 책을 좀 많이 같이 읽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책을 여럿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여럿이 함께 보다 보면 이게 놀이 활동이랑도 연계가 되고 또 어머님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책놀이를 연계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와 양육자 간의 상호 교감을 돕는 문화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없잖아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그런 환경이 없으니까 집에서만 읽혀주는 환경이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같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환경적으로 좋은 것 같고 노는 방법도 알아가게 되고 책도 같이 읽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포근한 독서 공간이 있는 어린이 자료실. 학교가 끝난 후나 주말에는 이곳을 아지트 삼아 다양한 책 세상에 푹 빠져봅니다. 조용하기만 한 도서관은 이제 그만. 음악과 미술 등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실도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많이 없는데 여기서는 책이 많고 책 읽는 것도 재밌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공간도 특별한데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 채광과 통창으로 느껴지는 사계절의 아름다움, 자연 친화적인 건축미를 인정받아 제9회 한국문화공간상 도서관 부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하늘 내린 인제라는 인제군의 슬로건처럼 자연광을 그대로 투과하며 하늘과 맞닿아 있는 투명 천장이 우리 도서관만의 이색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복합 문화 공간들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우수한 도서문화 프로그램들이 입소문나서인지 정말 많은 문의와 함께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색 공간, 미디어 아트실. 하얀 벽면에 영상이 재생돼 각종 명화와 인제군의 명소를 실내에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색 같은 거, 그리고 저희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도 너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책을 읽고 소통하고 싶은 공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인제 군민이 정말 부러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여기서 여기 쉬고 싶어요. 네. 지역 특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공간도 따로 있는데요. 인제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도서관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여기에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정보 전달이라는 도서관의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싶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도서관의 기본을 지키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2배가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제 기적의 도서관. 앞으로 지역 소멸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인제의 활기를 불어넣는 기적의 도서관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2011년 첫 방송을 시작해 12년 넘게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해왔던 더인사이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정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